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마입니다. 오늘은 고금리의 채무를 여러 건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 바로 통대안에 대해서 통대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통대안의 장점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먼저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하죠. 저금리 대환. 그리고 채무를 통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출이 감소하죠. 지출 감소. 여기에 이제 신용 점수가 상승하고, 뭐 추가적으로 자금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대부분 추가로 가능하죠. 이렇게 장점이 사실 타 상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품이죠.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상품이 누구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렵죠, 이걸 적용하기가. 열에 한두 분 정도 문의를 주시면 열에 한두 분 정도나 가능하실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좀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자, 먼저 직업을 볼까요? 직업은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하나. 한마디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러니까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무직자 포함해서 다 안 돼요. 오로지 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이분밖에는 안 돼요. 간혹 이제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통계 문의 주시는데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재직 기간은 어떻게 될까? 재직 기간. 자, 일단 1년 이상이라고 잡습니다. 1년 이상. 직군이 좋고, 뭐, 소득이 한 3, 4천 사이? 거기에 부채 비율도 한 100% 정도? 이런 분들은 6개월 이상만 돼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1년 이상을 재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또한 이전 연도 원천 징수 가능 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전 연도 원천 징수하는, 작년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원천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천은, 자, 예를 들어서 작년 중간에 입사했어. 5월달에 입사했어. 그럼 작년 원천이 어떻게 나오냐?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원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정확하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되죠. 근데 5월달부터면 언제나 1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연봉 계산할 때 이걸 당연히 연봉으로 또 풀어서 계산을 하지만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근무하신 분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하신 분이에요. 1월에서 12월까지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입사하셨던가 아니면 그 전년도에 입사를 해서 작년 원천이 온전하게 나오신 분, 그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어떤 분은 작년 6월에 입사를 했어. 그래서 12월까지 원천을 떼보니까 3천만 원이야. 아, 정확하게는 7월이구나. 예를 들어서 7월에 입사했어. 그래서 12월까지가 3천이야. 아, 2,500이야. 2,500이야. 이러지. 2,500이야. 그럼 이거 1년으로 계산하면 5천이잖아요. 1월부터 근무하신 분하고 7월부터 근무하신 분하고 연봉 계산해보면 똑같아. 같은 5천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나올 때는 1월부터 근무하신 분이 대출 금액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작년 1년을 꽉 채운 원천이 나올수록 금액이 높아질 확률이
금액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그러면 소득은 얼마가 돼야 되냐? 연 2천만 원 이상이신 분. 최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신고 금액으로 170도 좀 적기나? 170 이상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통대안이 가능한지를 봐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 점수. 자, 신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전에는 등급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뭐 점수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스는 700점 이상. 그리고 올 크레딧은 가능한 600점 이상이신 분이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이스가 688점인데 올 크레딧이 580점인데 이러신 분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직군이나 재직기간, 또 소득, 부채 비율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600점대 후반 정도 되신 분, 그리고 여기는 500점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라면 일단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뭐 600점대 중반, 600점대 뭐 초반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나이스가 600점 초반이면 그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가장 까다로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직군, 신용 점수, 그리고 소득, 여기에 또 지역에 따라 다름. 한마디로 그냥 소득 대비 얼마까지는 가능합니다라는 걸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군,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 분들도 있고, 일반 법인, 외관 법인, 코스닥, 코스피,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뭐 이런 식으로 그 직군이 어느 직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용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느냐, 소득, 과연 내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 문제인데, 이게 이런 하나 또 지역도 또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출금을 좀 적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직군이 낮은 분들은 더더욱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하나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부채 비율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단 확실한 거 하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50% 이상은 거절. 250%.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3,000이다. 근데 내 부채가 250%면 얼마죠? 7,500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이 정도면 250% 이상자면 그냥 개인 회생 또는 신용회복, 어차피 할 거 개인 회생이 차라리 저는 낫다고 보는데,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는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뭐 개인 사업자이나 일반 법인이나 외관 법인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한 220, 30% 되신 분들이 전화를 해요. 나 이거 통대한 조건. 부채가 너무 많으신데, 아니 영상에는 250%까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부채 2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직군이 좋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직군을 뭘로 따지죠? 공무원으로 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50% 이상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250% 이상 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230% 있다 쳐요. 근데 개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230%야. 그럼 똑같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나마 공무원 은행권에서 저금리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250% 미만을 보지만, 개인 사업장은 200%도 안 돼요. 200%만 넘어도 안 돼. 200%가 뭡니까? 차관 이 직군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다 달라요. 거기에 직군, 신용, 소득, 이것까지 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은 차관 250%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250% 이하는 직군, 소득, 뭐 지역, 그런 신용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통대한, 이게 이 자격 조건을, 통대한 이 자격 조건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이 직업, 재직 기간, 소득, 이건 한마디로 딱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분 전화해가지고 통대한 문의 좀 하려고 그래. 아, 그래. 이것저것 다 물어보니까 자격이 안 돼. 이분은 저쪽에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아니, 그러면 다른데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무조건 가능하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무조건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했죠. 직업, 재직기간, 소득, 이 세 가지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자, 통대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격사항 알아야 되죠. 나이스, 올 크레딧, 신용, 상태, 뭐 그것도 여쭤보면 신용 점수만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보려면 그 나이스 올 크레딧 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뭐하게 그거 봅니까? 그 외적인 거, 금융거래라든가 뭐 연체내역이라든가 이제 패턴들, 그리고 이걸 상환했을 때 얼마나 전송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별의별 걸 다 거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스도 확인하고 올 크레딧도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류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고객님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통대한 업체라면 저는 일찌감치 그냥 상담을 거절하는 것이, 상담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을 별 내용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 세상에. 일반 신용대출도 무조건 가능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심사가 들어가야지. 대략적 경험으로 내용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무조건 가능합니다. 자기가 신이야?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사는 저는 솔직히 피하라고 싶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로지 영업적인 멘트예요. 그냥 거기 딱 끼워잡고 우리 쪽에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뭐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무조건 땡기고 보는 거예요. 앞뒤 계산 없이. 너무 깊이 얘기를 했는데, 자, 통대한 업체도 상담을 여러 군데 잘 받아보시고 나서 스스로 결국에 결정은 채무자분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상담 받아보고, 저 사람하고 상담, 이 업체, 저 업체, 다른 업체를 상담을 받아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 업체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잘해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니 그냥 냈다 진행했다가 나중에 뭐 거절을 당하거나 그 외적인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통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